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완석입니다. 이번 4.15 총선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정황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천에 위치한 모 투표소에서 4.7초의 한 표꼴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저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한 뒤에 투표함에 표를 넣어야 하는데 4.7초 만에 이것이 한 표씩 카운팅이 된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 오동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또 부천 투표소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4.7초꼴로 한 표씩 카운팅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미 저희 신의 한수에서 보도드린 사안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한 번 더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 부천,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죠. 특히 지난날 36곳이던 사전투표소가 10곳으로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이거 사전투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갑을병정, 부천은 4개의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갑 지역구 같은 경우는 2곳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요. 을 지역구는 3곳, 병 지역구 3곳, 정 지역구 2곳 이렇게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이 10곳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동네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투표소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뭐 투표소가 적다고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곳이 2곳인데요. 바로 신중동 지역과 상동 지역입니다. 둘 다 을 지역구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을 지역구는 이번에 30의원이 또 당선되었습니다. 이 신중동 사전투표소는요.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부천시청 3층의 소통마당입니다. 공간 자체는 널찍한 편이긴 한데 문제는 이 사전투표소 이곳에서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공간에서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넓다면 넓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사실 부천시의 인구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4.7초에 한 명이라는 거는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낸 수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례를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여기에요.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 18,210명이라고 지금 떡하니 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열렸다고 하지만은 그 이틀이 48시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씩 이틀 총 24시간 동안 한 거죠. 그런데 24시간 동안 18,210명이 투표하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분당 12.6명이 투표를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18,210명을 일단 24시간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1시간당 759명 꼴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60분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분당 12.6명이 됩니다. 즉 이거를 거꾸로 환산할 경우에 즉 60초를 12.6으로 나눌 경우 어떻게 되냐? 4.7초당 한 명이 투표하게 된다. 와. 자, 우리 한번 세볼까요? 1, 2, 3, 4, 한 명. 1, 2, 3, 4. 또 한 명. 이런 속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저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바바바로 찍고 나가도 모자랄 시간인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각자 2m씩 거리를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7초당 한 명씩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거 투표소 밖으로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대열을 지어서 줄을 서고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일단 투표소에 가면은 열을 막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직원이.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줄을 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18,000명이 투표할 정도면요. 아마 이 일대가 마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4.7초당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전 6시부터 줄 서서 투표합니까? 오전 6시에 그 투표 분위기랑 또 낮 시간대 투표 분위기랑 오후 시간대 투표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관성이지 않다는 거죠. 몰리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또 한가한 시간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4.7초당 한 명이 투표하려면요. 이게 지금 몰리는 시간대는 거의 뭐 1초당 한 명씩 투표를 해야 되나?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후기를 좀 뒤져봤는데 실제로 지난 4월 10일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어느 블로거의 후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전 9시 10분쯤 상황은 투표하려고 기다린 사람이 거의 없는 쾌적한 상태였다. 와. 근데 오전 9시면요 투표한 사람 많아요. 오전 9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전 6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너무 이른 시간이고, 한 오전 9시쯤이면은 어르신들이 또 투표를 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붐빌 수도 있는 상황인데, 9시 10분쯤에 가려고 했더니 쾌적한 상태였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무려 18,000여 명의 투표가 일어났다. 4.7초당 한 명이 투표를 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붐볐다는 후기가 나면 모르겠어. 한가하대잖아요. 심지어 한강을 넘어서서 쾌적한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쾌적한 곳에서 4.7초당 한 명이 투표했다? 당연히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한 곳 또 얘기했죠. 상동. 여기는 또 12,959명이 투표했는데요. 여기 역시도 1분당 9명꼴로 투표한 거예요. 이것도 초로 환산할 경우는 6.7초당 한 명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한 명. 1, 2, 3, 4, 5, 6, 한 명. 이런 속도로 지금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거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다가 투표하는 장소를 많이 넣는다고 한들 그 들어가는 유입되는 숫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면은 신원 확인하고 또 용지가 출력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도로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많은 분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민경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74초에 한 명씩 이틀 동안 쉼 없이 투표를 했다면 이거 세계 기록입니다. 기네스북에 꼭 올려야 되는 대기록이니 국제 기네스 협회 심사위원들을 대거 국내로 초청해서 정밀 검증 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전투표 의혹, 이제는 단순히 의혹을 넘어서서 이 숫자, 투표했다는 사람 숫자가 제대로 된 숫자인 것이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제대로 된 규명을 하고 또 선관위가 이와 관련돼서 명확한 설명을 이어나가서 이 4.7초당 한 명의 투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둘러싸고 이와 같이 부정 의혹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이지 의혹 제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닥치고 믿어라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되어서 내일인 28일 오후 2시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시연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짜고 치는 고수도 자신들의 면피용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오후 1시부터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저희 신의 한수 현장 취재팀 역시도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의 한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신의 한수를 후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고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신의 한수의 소중한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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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 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숫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존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존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존녹용 금지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